그렇게 생겼을 때 엄청 네. 당황했을 거잖아요, 그죠? 멘탈이 네. 나가지 않았어요?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더는 못 버틴다. 사실 엄마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무너졌던 이유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막 믿음이 막 끝까지 가 있고 그럴 순 없잖아요. 때로는 어떤 의구심도 들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좋은 마음들을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궁금해요, 어떤 분 오시나? 그러면은 네,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한번 나와주시고. 안녕하세요. 포밀리 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다들 모르시니까. 네. 저는 그 카페에서는 나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채팅방에는 가온나길이라는 닉네임으로 가끔 출몰하고 있습니다. 박수! 제가 사실은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순탄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영님도 그렇게 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와중에도 마음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게 뭔가 좀 계속 나아가는 게 제가 봤을 땐 되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대단해 보여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것들 혹시 포밀리한테 말해줄 수 있냐, 약간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본인이 네. 집안에서 거의 가장이잖아요, 그죠? 네, 실질적인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저희 집은 원래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시기는 하는데 아빠랑은 좀 별거하다시피 떨어져서 살았고, 엄마가 실제로 돈도 버시고 가장이셨어요. 저랑 동생이랑 이렇게 남매인데 저희 엄마가 둘 다 키우다시피 하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한 2021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으셔서 그때 이후로 제가 좀 이렇게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맡게 됐죠.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잘 어떻게 버텨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 어떤 그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막중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맞아요. 제가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많고 의심이 더 그것 때문에 많이 들기도 하죠. 마음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상황적으로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고, 왜냐면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힘들잖아요. 내가 어쨌든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동생도 있고, 그죠? 맞아요.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상황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떠안기가 너무 무거운 짐들인데, 그런 와중에 거기서 내가 어쨌든 간에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쨌든 뭔가 좀 떼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 그게 뭘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단 직감적으로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2021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입원을 하시기까지 2021년 5월부터 9월, 10월까지인가 엄청 몰아쳤어요. 그래서 삶을 롤러코스터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바닥에 닿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꽂히잖아요, 내려서 바닥에 딱 부딪히기 전에 멈췄다, 겨우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그런 하나하나가 이거는 뭔가 신적 존재 또는 뭐 우주님 이런 어떤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은 경험적으로 이런 어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따랐을 때 후회가 없었어요. 항상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또 성장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었고. 그럼 그래서 그러면은 네. 그런 어쨌든 이게 맞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직감적인 그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뭔가 주위를 둘러보기 힘들 텐데 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영감처럼 온 거예요? 직감처럼? 아니 그냥 계속 내면은 보고 있었고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저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친구가 포라클에 있어요. 그 친구도 관련된 걸 자꾸 줬었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마음 공부 시작은 이제 뭐 자존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저는 성공해서 인정받고, 특히 엄마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마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무너졌던 이유가 엄마한테 받을 수 없겠구나,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걸 영영 줄 수 없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무너진 것도 있어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없겠구나? 네, 제가 바라는 게 엄마가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기를 원래 원했었던 건데 그거를 원래도 줄 수 없는 분이었지만 이제 영영 정말 받을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서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엄마가 굉장히 큰 존재였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올해 8월에 내면화의 수업을 처음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충카님이 형님은 되게 수치심이 강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저는 되게 저 혼자 있을 때 저를 많이 괴롭혀요. 감시를 24시간 내내 하면서 계속 제 흠을 잡는 거죠. 너는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난하는 거. 그래서 막 그냥 걸어 다닐 때도 막 공격하고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저랑 좀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들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좀 많이 고요해졌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 사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상황적으로 뭐 크게 변하거나 좋아진 건 아니더라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구나. 옛날보다 훨씬 마음적으로는 고요하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맞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근데 네. 좀 체감을 해요. 확실히 좀 편해지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그럼요. 것들.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조용해도 고요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자꾸 소음들이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어도 그죠? 네, 아무 일도 없어도 뭐라고 막 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마음 공부를 엄마 일을 잊고 나서 너무 괴로우니까 놓아버림 이런 쪽으로 세도나 메서드, 마이클 싱어의 델리를 낸다 이런 책도 읽고 이러면서 되게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분열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진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어요. 생각으로. 근데 지금은 종종 고요해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옛날만큼 공격도 안 하고 그렇다고 막 저를 막 되게 엄청 좋아하게 됐다. 나 너무 좋다. 사랑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만해서 그런 거지. 막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마음 공부하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엄마 일이 있고서 제가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끌어당기는 법칙을 알면서도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가 계속 저한테 너는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스스로가? 응. 너 못할 거야. 어차피 못할 거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전은 더 못하겠고 자꾸 점점 경직이 되어 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러고 막 그 삶에 너무 원칙들이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게 그랬는데 이제 일상과 모든 게 다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엄마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포뮬들이 조금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네. 원래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아프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처럼 되신 거고. 그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여서 일자리도 줄고 저희 엄마가 그 실질적인 가장이었다고 했었잖아요. 돈도 줄어들고 찾아주는 사람도 줄어들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러니까 엄마가 되게 이렇게 침울해져 있다가 저희 집이 노후가 돼서 바닥에 보일러 배수관 같은 게 터져가지고 너네 지금 당장 이사 가야 된다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조금 이상한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저희 그때 정신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현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신기하게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점점 상황이 진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 돈 다 훔쳐간다고 돈 다 빼돌렸다고 이러시고 집 문서 훔쳐갔다 이러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생겼을 때 엄청 당황했을 거잖아요, 그죠? 멘탈이 나가지 않았어요?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안 된다. 나 더는 못 버틴다. 나 할 만큼 했다. 나 너무 힘들고 나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신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상황이 아니었다. 너무 나쁘게 흘러가니까. 근데 어머니가 가장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고 어머니도 보살펴야 되고, 그죠? 맞아요. 그걸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누구라도 사실은 정말 힘들 거란 말이죠. 엄청나게. 그 순간을 아영님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때 친구가 놓아버림인가? 책을 추천해서 그거를 읽었어요. 데이비드 홈키스 박사. 네. 그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자꾸 제 감정을 너무 아프니까 진짜 맨날 울고 매 순간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으면 좀 편해질까? 성향이 있거든요,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나와도 되게 나오는 거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아영 같은 경우 되게 힘들어하는 타입이란 말이지. 누군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나오신다고 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닌데 해보기로 마음 먹고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도 아까 말했던 직감 때문에. 근데 사실 네. 이건 직감 때문은 아니고 그럼 뭐 때문이에요? 원래는 네. 저는 외모 콤플렉스도 있고 사람들 네. 앞에서 말할 일이 잘 없어서 어. 나중에 기회 되면요 이러고 사실 꿀만 빨 생각이었어요.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춘카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어떤 분한테는 내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너는 미숙하니까 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면서 모든 걸 고려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지금 하면 안 돼? 왜 지금 이 부족하고 외모 콤플렉스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려워하고 제가 좀 몇 년 동안 또 사람을 일부러 안 만났어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자극이 되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말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도 왜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그냥 하자 이러고 그날 저녁에 춘카님한테 저 도란도란 괜찮으시면 출연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충분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론이고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그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모습 그대로 봐봐요. 지금 다들 막 너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유명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사실은 아영이 얼마나 괜찮은지도 스스로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눈을 좀 어느 정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이제 이런 아영님 보면서 되게 뭔가 동기부여되고 용기도 얻고 그죠? 나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영이 상황은 더 힘드네. 근데 이 사람은 또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간에 물론 당연히 죽고 싶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멘붕이 되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마음을 잘 다잡고 그렇게 어쨌든 또 살아가는구나. 왜냐면은 그때 너무 죽고 싶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에 비하면 어쨌든 많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졌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예전에는 제가 어떤 모습이 돼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만장자가 되고 막 뭐 인격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이래야지 사랑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엄마 상황이 좋아지면 외부에서 어떤 기적적인 상황이 생기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외부에 달려있으니까 저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돼야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까. 그죠? 어머니 갑자기 뭐 쾌차를 하시든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그래야지 행복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상황이 어떻든 엄마가 좋아지면 좋은 거지만 안 좋아져도 그러니까 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엄마는 엄마고 내 행복은 내 행복이다. 내 행복은 나한테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지금 나는 그냥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고 있고 이따가면 또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들었을 때도 저 순간에 행복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만약에 다 해결된다면 제가 모셨으면은 그냥 어쨌든 기적의 사례로 모셨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상황이 아직 원하는 만큼 다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았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너무 뭐 두려운 게 없고 걱정되는 게 없고 그렇지 않아. 어떨 땐 되게 힘들고 어떨 땐 되게 울고 맞잖아요. 그죠? 되게 불안해하고 맞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그러면서도 행복한 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 이게 사실 현실적인 마음 공부예요. 이게 진짜 현실 맞잖아요. 진짜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거고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거나 갑자기 너무 행복하기만 하거나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인 거고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좋아지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더 허용하면서 지금 모습 그대로 더 행복해지는 거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로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날 받아들이니까 점점 이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이라서 정말 꼭 모시고 싶었고 지금 얘기해준 것도 되게 울림 있지 않나요?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라면 그 순간에 내가 마음공부 유튜버고 내가 마음공부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 순간을 어떻게 잘 이겨냈을까? 와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만약에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멘탈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아직 그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아픈 거랑 나의 행복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거 덤덤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쉬운 일 아니고 절대 쉬운 일 아니고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꼭 모시고 싶었어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란도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모습 그대로 날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사실 포밀들한테 맨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 충분하다는 얘기. 근데 제가 말하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춘카님은 좀 뭐 힘든 게 없으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엔 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아영님은 봐봐요. 힘든 게 있는데도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좋아하고 날 사랑하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보다는 아영님이 훨씬 힘들걸요? 나는 좋은 게 없어서 힘들어. 날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아영님보다 상황 훨씬 좋은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시거나 어쨌든 잘 살아 계시고 이렇게 내가 어쨌든 가장이 아니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조금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성하게 되네요. 이러네요. 가족이 아픈 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달래요. 하고 싶은 말 춘카님은 아실 텐데 저는 엄마 일로 제 가치관이나 목표 같은 게 많이 무너져서 목표 세워봤자 뭐하냐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연말인데 2025년 목표를 못 세웠었거든요. 근데 제 지금 2025년 목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재밌어 하는 것들을 제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고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는 게 2025년의 목표거든요. 여러분들도 2025년 원하는 거 이루고 좋아하는 것들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거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생각지 못한 내가 보여요. 나는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이상해서 멀어지고 그런 순간들이 좀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고 더 재밌는, 더 매력있고 더 사실은 좋은 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해 가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편해지고 마음 공부는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마음 공부 생활 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